50대 여성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김 의원의 징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감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들이 교육청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역학조사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라봉 같은 제주산 작물은 물론 이름도 낯선 나열대 작물들까지 재배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오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5시간가량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해당 여성의 재소환 여부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척해진 모습의 김광수 의원이 경찰서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전주현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겁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일 아내와 딸 등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열흘 만입니다. 김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떠나 국민들께 깊이 사죄한다며 자신의 정치 인생을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살아온 한 20여 년에 가까운 정치 인생을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하지만 폭행 여부와 여성과의 관계 같은 구체적인 진실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도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원직 사퇴 여부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잘 임했고요. 생각보다도 아니면 아까 들어올 때 이야기했잖아요. 김 의원은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 자해 상황에서 말리다가 상처를 입었고 폭행은 상호간에 없었다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과 피해 여성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당직 사퇴와 상관없이 기소가 되면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수 의원은 오늘 경찰에 출두하면서 전북도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의 도당위원장직과 그다음에 정책 정도위원장직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고 이에 따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당분간 사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오는 27일에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후임 도당위원장을 뽑을 예정인데 김제 부안의 김종애 의원이 유력합니다. 김광수 의원의 당직 하차와 상관없이 당은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윤리심판원장에 임명된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소가 될 경우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내비쳤습니다. 만일의 경우 기소가 된다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그다음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당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폄하 발언에 이어 김광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얼마 전 여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에 조사를 받던 중학교 교사가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가족이 조사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교사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지난 4월부터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가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여학생들이 교육청에 낸 탄원서입니다. 서운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성희롱 얘기를 꺼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섰던 경찰도 사안이 미미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교육청만 직위해제와 징계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유가족은 이러한 교육청의 무리한 처분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에 쓴 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2차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조사를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유가족은 지난 11일부터 한 포털 사이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네티즌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내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 교육청은 모레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도교관님께서 수상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잇따라 터지고 있는 교육계 성폭력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환경부가 오는 10월부터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갑니다. 역학조사는 환경오염 실태와 주민 건강 등 두 가지로 나누어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오는 10월부터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기간은 내년 9월까지로 1년 동안 진행됩니다. 조사 예산은 익산시가 30%, 환경부가 70% 부담하는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역학조사는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등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집단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 공장과 마을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해 연관성을 찾을 계획입니다. 주민건강조사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 검진과 정밀 검진으로 나눠 이루어집니다. 특히 발병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피부암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역학조사 연구 영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 전문기관이 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공고를 올리고요. 거기에 응찰한 이제 뭐 대학이든 업체든 그런 곳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연구팀을 꾸려서 이제 건강 쪽이 있을 거고 뭐 환경 쪽이 있을 거고. 환경부는 또 조사 기간 동안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조사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지 5년 만에 환경부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밝힐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갈수록 무더운 여름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한라봉 같은 제주산 작물은 물론이고 이름도 낯선 아열대 작물들까지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어린이 주먹만한 초록색 과일이 줄줄이 맺혀 있습니다. 제주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한라봉입니다. 한성기 씨가 완주군 삼례읍에서 한라봉과 천혜향을 재배하기 시작한 건 6년 전. 일손이 적게 들고 기온도 충분한 데다 당도는 오히려 제주산보다 높아서 재배 농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지는 지금 김제 쪽, 정읍 쪽, 완주군 소양 쪽 많이 지금 분포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경주에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요. 큼지막한 자두처럼 생긴 이 과일은 패션 프루트, 우리말로는 백향과로 불립니다. 윤선웅 씨는 2년 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이름도 낯선 백향과를 선택했습니다. 니아신과 엽산, 비타민이 풍부하고 청량감을 주는 새콤한 맛과 향으로 인해서 특히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소비자들이 한번 찾으시는 분들이 이 향에 매료되다 보니까 계속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 고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열대 작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높아진 기온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품성이 생각보다 높아서 로컬 푸드와 직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완주에서는 최근 커피를 재배해서 시음과 체험을 통해 6차 산업화하고 있는 농민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이 속속 상륙하면서 이제는 농업 지도도 새로 그려야 할 상황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국내 한 해운사가 계약한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하면 꽉 막힌 협력업체 숨통이 트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 의회 박재만 의원은 국내 중견 해운사인 폴라리스 쉬핑이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에 32만 5천 톤급 초대형 광탄 운반선 3척을 맡겼다며 이 가운데 한 척을 군산으로 배정하면 위기의 협력업체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박 건조를 위해 보증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선박 펀드를 활용해 보증에 나서면 군산에 일감을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가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해설해주는 관광택시를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관광택시는 모두 20대로 예약을 받아 관광객에게 전주의 관광 명소와 맛집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관광택시 운영에 앞서 택시기사 20명을 선발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단이 개최지가 결정되는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막바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단은 현지에 새만금 홍보 부스를 설치했으며 내일은 코리아 리셉션 행사를 열어 새만금과 전북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새만금과 폴란드 그단스크가 경쟁하고 있는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는 모레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168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동국을 포함한 전북 현대 선수 6명이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9차전과 10차전인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경기에 나설 국가대표에 이동국과 김신욱, 이재성, 김진수, 최철순, 김민재 등 전북 현대 선수 6명을 포함한 21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소집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발을 맞출 예정입니다. 정읍경찰서는 가축 분뇨를 몰래 버려 정읍천 물고기 수백 마리를 떼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축산 분뇨 수거업체 직원 37살 백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공장 저장 탱크에 보관하던 200톤가량의 가축 분뇨를 지난 4월 정읍시 영파동 일반 산업단지 인근 정읍천에 고의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지난해 60mm, 무주 50, 전주 40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가운데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